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354쪽 354. 자, 354쪽 지구단위 계획 나오죠? 여기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5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이죠.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구역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런 6가지가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기본서를 하면서 할 거예요.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요렇게 입안을 갖다가 안을 수립해서 요렇게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가요.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시가 필요한데, 이 고시는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한테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필수적 원칙이다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오픈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기본서를 하면서 할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정 절차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본서에서 볼 거고, 이러한 6가지 내용들은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이런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입안에서 결정 가자,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용도 지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입안에서 결정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용도 지구가 경관지구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지느냐, 입안에서 결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입안에서 결정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이걸 공부해요. 이걸 공부합니다. 지금 이걸.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계획이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내에 나와야 되냐면 3년 내에 나와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를 공부할 거냐면, 뭐라고 나와요? 타이틀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와주죠. 자, 뭐 쓸 필요 없어요. 제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지구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지구 또는 지구 단위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지구라는 말은 전부를 뜻하는 말이겠어요? 일부를 뜻하는 말이겠어요? 일부야, 일부. 봐, 천안시에 있어서 상상지구, 천안시에 있어서 무슨 지구 이렇게 되죠.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이 지구라는 말 자체는 이게 일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키워드가 일부예요, 일부.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러고, 일본 놈들은 뭐라 그러냐면 간단하게 지구 계획이라고 그래요. 지구 계획.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 상세 계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구 상세 계획이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잘 봐요. 결론적으로 이 지구 단위, 지구 상세, 이런 말은 일부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 자, 이게 천안시가 있다면, A라는 도시, 시군이 있다, 천안 도시군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서울특별시가 있다, 인천광역시가 있다, 천안시가 있다, 진천군이 있다 하면은 그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요렇게 인천광역시에 청라지구, 인천광역시에 있어 연수지구, 인천광역시에 있어 송도지구, 무슨 놈의 불로지구, 검암지구, 검담지구, 이렇게 지구, 청라지구, 무슨 놈의 영종도지구,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지구라는 말은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라는 말은 인천광역시라는 이런 도시군에 있어서 일부야, 전부야? 일부가 키워드예요. 일부라는 말 이해 가요? 지구라는 말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지구라는 말은 천안시 전부를 얘기한다, 천안시 일부를 뜻하는 말이다. 일부를 뜻하는 말이다. 엊그제 상상지구 2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지구라는 말 자체는 전부를 뜻한다, 일부를 뜻한다. 이게 키워드다. 지구라는 말 자체가 일부를 뜻하는 말이다라는 걸 꼭 잡아야 돼요. 이게. 따라서 꼭 시험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뜬다고. 그 말은 지구라는 말 자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봅니다. 여기 상상지구가 있다. 자, B지구가 있다면 이 B지구를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개발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이 B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 B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이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걸 좀 더 확대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각종 청사 들어오자 관공서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조성을 하고, 자,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여기는 학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자.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자 해서,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먼저 이렇게 토지를 갖다가 구입하고 이렇게 쓰임새를 갖다가 먼저 밝혀야 되겠어요? 밝혀야 되겠죠? 이걸 토지 이용의 상세 이용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지 상세 이용 계획을 이렇게 밝혀야 돼요. 이건 관공서 부지로 쓰겠다, 이건 상업용지로 쓰겠다, 근린공원 부지로 쓰겠다, 아파트 부지로 쓰겠다, 학교 부지로 교육연구시설로 부지로 쓰겠다 해서 토지 이용 상세 이용 계획을 먼저 밝혀야 된다. 자, 이렇게 밝히고 나서 뭐를 밝혀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 상업지역에는 일단 각종 관공서 들어오고 여기에는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학교 등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모텔 못 들어온다. 층수는 예를 들어서 층수는 10층으로만 지차. 10층으로만. 자, 주로 보면은 권장업종, 이 권장업종을 1종 건생, 2종 건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업무시설 요런 정도로만 주로 들어와야지, 요런 유락시설이라든지 요런 것 등은 뭐 유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숙박식 모텔이라든지 못 들어오도록 하자 해서,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있어서의 높이, 예를 들어서 이 높이를 정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층수는 10층으로 짓겠다 하면은 똑같은 높이가 나오겠어, 각각 다른 높이가 나오겠어요? 10층으로 지어라 했을 때 각각 다른 높이가 나올 수 있어? 똑같은 높이가 나와야 돼? 각각 다른 높이가 나와.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층고를 높여버려야 더 분양도 더 잘 될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층고가 쭉쭉 뻗어 있는 걸 갖다 그걸 갖다 계약하려고 그러지, 뭐 층고가 낮은 걸 갖다가 계약하려고 하냐고. 그러다 보면 층고가 5cm씩만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큰 차이야. 이게 나중에 한 개 층이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똑같은 층수인데. 따라서 층수를 제한했다 하더라도 높이까지 제한을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층수로 똑같은 높이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내용 아시겠어요? 이런 것 등에 대한 계획을 뭐라 그러냐? 건축계획이라고 그래요. 건축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잘 보세요.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향안의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토지와 이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 것을,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 말 이해 가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일부 지역단위에 지구별로 일부 지역단위에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데, 이 계획을 뭐라고 한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잘 들어요. 자, 그러면 A지구와 B지구, C지구, D지구가 지구별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각각 다 똑같다, 각각 다 다르다. 각각 똑같다, 각각 다 다르겠다. 각각 다 달라야지. 각각 다 달라야지. 다 똑같을 수가 없지. 내용 이해 가요? 다 달라야지. 다 달라야지. 여기에 들어오는 건축물의 크기 형태가 다 다르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다르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별로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다 다르다. 따라서 상상지구에 이번에 상업지역 분양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텔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천안시청에 연락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전화 한 통 하면 거기 들어올 수 있다 없다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내용 이해 가요? 왜 어떤 상업지구는 모텔이 들어오는데 왜 거기는 못 들어오냐?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못 들어오도록.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 이해 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은 말 그대로 지구별로 일부 지역 단위별로 건축물과 땅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들어가는데,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별로 지구별로 지구단위 계획은 각각 다 다르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4쪽 갑니다. 354.
지구단위 계획에 의 나오죠? 나와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네모 엮어 놓습니다. 자, 네모 엮어 놓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말 이해 가요? 이게 도시군에 대하여 이 뜻입니다. 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건 도시군을 뜻하죠. 자, 불러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안에 일부에 대하여. 일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일부를 뭘로 바꾸겠어요? 전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전부로 바꾸면 무슨 계획이요? 전부 단위 계획이겠죠? 전부 계획이겠죠? 지구 계획이 아니고. 내용 이해 가요? 일부에 대하여 지구별로 이런 뜻입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밑줄 그어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밑줄 그었어요? 이게 토지 이용 상세 계획입니다. 땅에 대한 계획 이렇게 써놓습니다. 땅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게 이 계획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 밑줄 그어요.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 미관이라는 건 건축물의 미관이야, 땅의 미관이야? 그래 이거라고.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 이 건축계획이 들어가요. 땅에 대한 계획과 이 건축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말한다. 이해 가요? 어디까지나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02번 밑에 갑니다. 자, 0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란 표현 나오죠? 나와요. 별표 칩니다. 별표.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한 번 더 읽어요. 옳지.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 봐야 돼.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 이해 가요? 이 내용 6가지가 다 이걸로 결정되는 거야. 이해 간다. 이해 간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디를 보냐면 다른 데 지금 볼 거 없습니다. 356쪽 갑니다. 356쪽. 356쪽 봤어요? 거기에 01번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 나오죠? 이거야. 지구단위 계획 내용. 빗줄 한번 그어놓고. 자, 이건 기본세가 살 건데요. 잠깐만요. 그 밑에 이제 암이 처리된 부분이 9가지가 쭉 나오죠? 자,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 자, 이거 봐요. 다시 한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정의가 뭐냐 하면 요렇게 천안시에 있어서 일부 지역단위, 일부 지구별로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별로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 상세 계획이 뭐고 건축물에 관한 상세 계획이 뭐냐 하는 거죠. 이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요? 그 내용이 이 내용들이라고. 이 내용이야. 그 내용들에. 자, 그 다음에 02번 보겠습니다. 기본세 살 겁니다. 02번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 나오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까지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거기까지만 봐요. 잠깐 여기 봐요. 여기. 자, 여기 봐요. 여기에서는 모텔 못 들어온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모텔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상업지역에 안 돼. 상업지역은 원래 모텔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상상지구에서는 상업지역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여기에 오피스텔을 갖다가 지을 수 있는데 오피스텔을 갖다가 이 모텔로 용도 변경해 버리는 거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지금 일부 지역 단위에서 개발이 된다 하면 100% 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이 용어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지구단위 계획.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확인은 시청 가서 하면 돼요. 구청 가서. 그거 하면 돼요. 전화 한 통 하면 알려줍니다. 제가 이해관계로 거기에서 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상업적인 뭘 지을 수 있어요. 몇 층 높이로 지을 수 있으면 알려줘요. 그거.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거.
가보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03번. 03번 봐요. 0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것이 나오죠. 자, 1번 밑줄 그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고 실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쭉 밑줄 그어 3년 동그라미 쳐요.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3년이 되는 날 밑줄 그어 놓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동그라미 쳐요. 자, 다음 날 빠지면 틀려요. 3년이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당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줍니다. 효력 상실한다. 쭉 밑줄 그어요. 효력 상실한다고 해놨어요. 자, 잠깐 여기 봐요. 여기 이제 그만 여기 봅니다. 여기. 자, 여기 봐주셔야 돼. 먼저 요렇게 구역을 먼저 지정해. 지구별로 구역을 지정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죠.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라니까. 구역이 먼저 지정되어지고,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이 지역을, 이 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상세한 계획이 나와야 되죠. 땅과 건축물에 관한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이와 같은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내 나와야 된다? 옳지. 몇 년 내 나와야 된다? 3년 내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계획은 몇 년 내 나와야 된다? 3년 내 나와야 된다. 만약에 3년 내 이렇게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에 어떻다는 얘기야? 이걸 없었던 걸로 하자. 없었던 걸로 하자. 이 말 이해해요? 자, 잠깐만. 3년 내에 이걸 이렇게 개발하자 하는 내용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 해서 이게 해제되는 거지? 효력 상실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잠깐만요. 여기에 B지구에서 이 갑이라는 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딱 지정이 돼버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딱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멋대로, 자기 토지 소유자니까 자기 멋대로 이 토지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되지. 이 자리가 바로 공원 두를 자리인데 지멋대로 가서 건축행위 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잠깐, 어떤 지역에서 원룸 지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거 허가 안 나오는데요? 딱 그랬다는 얘기는 벌써 뭘로 지정돼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멋대로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다 자기 땅을 자기 멋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행위 제한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 따라서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계획대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어지고 3년 동안 이게 묶어놨어요. 근데 이 계획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어지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전의 토지 이용 목적대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위 제한을 풀어주겠다, 이 뜻이야. 이 말 이해 가요? 네. 아, 그 말 이해하면 대단한 거야, 지금.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제가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게 업무시설 하나 지으려고, 오피스텔 원룸 하나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거 뭐 허가 나오니까 거기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 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래요? 아,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금 그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봅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못 들읍니다라고. 내용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그거 뭐 구역이 뭐 지정되면 뭐를 못해? 그런 게 있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용해야 되니까 멋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내용 아시겠죠? 자, 됐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이와 같이 상세한 땅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계획이 몇 년? 3년 내 나와야 된다. 3년 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없었던 걸로 하자 해서 효력 상실한다, 해제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오른쪽 갑니다. 357쪽 가요. 도시공계 시설 봐요. 자, 도시공계 시설 나왔어요. 자, 오늘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갑니다. 좀 빨리 가죠. 그 기반시설이라는 표현 나오죠. 아, 기반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기반시설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사회적 기반이 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얘기하는데 이 기반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로서 구체적인 기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반시설의 종류가 이제 약 5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크게 7개로 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7개로. 자, 그러면 처음에 저 따라서 합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그걸 앞에서 7개의 시설 나오죠. 딱 묶어서 이해라고 써놓습니다. 이해 좀 한번 하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지도 않으니까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만약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겠어요.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교통시설은 교통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이 기반시설을 얘기합니다. 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이렇게 나오죠. 운전학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운전학원만 한 번 더 써봐요. 운전학원도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운전학원이 이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폐차장은, 자, 폐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폐차장은 우리가 고물이라고, 이건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폐차장은 뭘로 보냐면 각종 쓰레기 종류는 말이죠, 환경시설이야. 환경기초시설이다 해서 잘 밑에 봐봐.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렇게 나오죠. 폐차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일단 폐차장은 쓰레기로 잡아야 되고, 쓰레기 종류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환경기초시설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 한번 봐요. 공간시설 보죠. 자, 공간시설 나와요. 공간시설은 일정한 공간이 있어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예, 광장, 녹지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 유원지라고 한번 더 써놓습니다. 유원지다 하면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공간시설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통공급시설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각종 설비 등입니다.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제일 끝에 공동구라는 표현 나와요. 공동구 나와요. 공동구에 밑줄 한번 그어놔요. 공동구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 다 설명 나갈 거예요. 지금 질문해서는 안 돼요. 자,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나오죠.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공공동그라미,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에서 문화동그라미 칩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에서 체육동그라미 쳐요. 자, 이걸 합해서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되죠. 따라서 거기에 학교 뭐 이런 말 나오죠. 공공시설이니까 뭐 공공청사 뭐 이런 것들, 문화시설이니까 문화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 체육시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방제시설 나와요. 방제시설에 하천에 동그라미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방제시설이니까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내용 됐어요. 자, 유수지 밑에다가 가로 열고 저수지 이렇게 써놓습니다. 저수지, 유수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로 봅니다. 하천, 그 다음에 방화설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우리가 거기에 하천, 방제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사방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방시설이 있죠. 사방시설은 모래나 흙, 토사 이런 것 등이 씻겨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한 하나의,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로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이 도로를 갖다가 보면 산자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단으로 만든 여기 이제 차들이 이렇게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해 가요? 이런 것 등이 바로 사방시설에 해당이 되어지고, 우리 사방시설도 보면은 좀 경사가 완만하다 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꼬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방설비, 사방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이렇게 나오죠. 예, 화장시설의 바로 이제 화장장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화장장. 자, 공동묘지, 그 다음에 봉안시설이 있죠.
봉안시설이 이게 바로 이제 낙골당이 이제 봉안시설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밭들 봉자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존칭어, 극존칭어에 해당이 되집니다. 뭐 성화를 갖다가 나른다라고 하지 않고 밭을 봉자를 써가지고 봉송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이제 낙골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안시설이라는 건. 자, 그런데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나오죠. 하수도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인데 하수도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쳐요. 그러면 하천하고 하수도 구분해야 되는데 요게 시험 문제가 23회에서인가 또 한번 나왔죠. 어떤 문장으로 나왔냐면 하수도는 방제시설이다 이렇게 나왔어. O의 X예요. X죠. 하천이 방제시설이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요거 좀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고요? 그러면 27회에는 내년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도 한번 풀고는 한번 가봅시다. 오늘 나간 프린트 한번 봐요. 오늘 나간 프린트. 자, 오늘 나간 프린트의 4번 문제입니다. 이게 한 달 전에 보았던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의 4번 문제. 오른쪽 위에 26개 기출문제 나오죠. 자, 국토기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 1번에 교통시설 폐차장 나왔어요. 이 폐차장은 이 쓰레기를 본다니까 따라서 환경 기초시설로 가야 돼요. 환경 기초시설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공간시설,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녹지, 광장, 유원지 뭐 이런 거, 공원 이런 데죠. 공공문화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들 맞고, 재해를 예방하는 저수지, 유수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천으로 바꾸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번에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근데 이제 27회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건 놓아두고 어디를 넘어가냐면 360쪽 가겠습니다. 자, 360쪽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60쪽 우선 봐요. 예? 자,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 하면 우리가 집에서 공부할 때 이해가 가야 되니까 개발행위라 하면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해서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도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이제 학원 나와서 잘 듣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자, 이제 여기 봐야 돼. 여기 제가 설명을 먼저 조금 하고 조금 맛보기를 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요? 제가 이거 삽이죠. 이거 이제 포크레인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응? 왜 잘 못 그려서 그랬어요? 왜 이해가 안 갔어? 삽이요, 삽. 삽하고 포크레인을 이렇게 그렸어. 포크레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 지금? 삽질하는 생각이 나? 어떤 생각이 나요? 개발행위가 생각나? 그러면 공부하셨구만 그래. 이걸 보고 개발행위라고 할 정도 같으면 대단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아, 개발행위 해놓고 이제 이거 그리니까 그래, 잠깐만. 이게 봐봐, 지금은 이제 이걸 개발행위라고 말할 정도 같으면 공부 많이 하신 거라고 지금. 이거 개발행위란 말이 안 나와야 돼. 이걸 땅 건드리는 모습, 공사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땅 건드리는 이런 모습들 또는 공사하는 모습을 갖다가 연상해야 돼. 이게 개발행위야. 이게 개발행위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땅이 좀 있다 그래서 내 임야가 좀 있어. 임야를 갖다가 내 멋대로 벌목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뭐 내 멋대로 갖다가 땅 파고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삽질 못해요. 땅 못 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땅을 건드릴 때는 허가받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그걸 공부할 거야. 자, 그러면 이 땅을 건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걸 개발행위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지금. 개발행위인데 그러면 개발행위가 구체적으로 법 조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법에서는 법 조문에서는 이렇게 땅 건드리는 것을 법 조문에서는 5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눴다고요.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땅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리지. 건물 짓는데 매달려 있는 건물들 이런 건 개발행위가 아니에요. 예. 땅 위에 하잖아. 땅 건드려.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 공작물을 설치할 때 땅 건드려요?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각종 광고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예. 우리 여기에 건물 옥상 위에다가 뭐 통신시설을 갖다가 설치한다. 이런 것들도 보면 전부 다 일단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땅을 건드리는 행위다.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갈 겁니다. 이 법조문은 물건 쌓아놓는 걸 갖다가 1월 이상 시골에서 물건 쌓아놓는 걸 뒤에 돌리는데 제가 이렇게 앞쪽에 쓸 거예요. 물건 쌓아놓기, 물건의 적치로 갈 겁니다. 이렇게 적치.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거.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는 거. 모래, 자갈 뭐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거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책 읽어볼 거예요. 자세하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첫 글자 따가지고 건물 토토토로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서 이 건물 토토토 할 때는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때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허가받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 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반드시 땅 건드릴 때는 뭐 하자? 허가받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가 허가권자냐 하는 거죠.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무엇 단위로 계획 잡자고 그랬어요?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도시군 단위로 해서 각종 사업을 진행시키고 따라서 허가권자는 누구냐면 무조건 도시군수가 나옵니다. 도시군수 나와요.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도시군수만 나온다. 약속할 수 있겠어요? 도시군수입니다. 허가권자는 무조건 누구만 나온다? 도시군수만 나온다. 자, 불러요. 도시군수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자만 나와요. 일순환 기본서 할 때 또 잊어버려요. 뭔 말인지 또 몰라. 무조건 허가권자는 누구다? 도시군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개발행위 건축행위를 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받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조그만하게 주택을 갖다가 증축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허가를 받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나오는 순간 틀립니다. 내용 됐어요? 이렇게 강조하는데 기본서 들어가면 또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래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자,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는다. 왜? 도시군 단위로 해서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각종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도시군수만 나와야 되겠죠. 구는 도시가 아니라니까. 서울특별시가 도시지 강남구가 도시가 아니라니까요. 강남구에서 도로 깔겠다 하는 계획은 강남구의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계획이 나온다고. 그런 계획들이.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허가권자가 도시군수로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자,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책을 봅니다. 자, 허가 대상 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죠. 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미출구역,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미출구 넣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동그라미. 자, 이해 가요? 네.
자, 도시군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크게 쳐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도시군계획 사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밑줄 쫙 그어놓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말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뜻이에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허가 대상 행위. 자, 요걸 건물 토토토를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압축할 겁니다. 제가 건축물의 건축이죠.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이렇게 나와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보겠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자, 거기에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하나로 표현했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렇게 갈 겁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 봤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절토입니다. 절토 동그라미 쳐요. 절토는 무슨 뜻이에요? 땅을 깎아내는 거죠. 절토하는 거. 그렇죠? 성토는 무슨 뜻이에요? 성토 동그라미. 땅을 더덥게 하는 거죠. 쌓는 거죠. 정지 동그라미 쳐요. 정지가 뭐예요? 동그라미 치고. 정지가 뭐예요? 어디 가니까 딱서를 정지라 그런데. 계속 거라 딱서. 정지요? 정지 평평하게 고르는 걸 얘기하죠. 평평하게 고르는 걸 얘기하고. 포장 동그라미 쳐요. 포장 동그라미 치고. 포장 아스팔트나 아스콘으로 갖다가 바르는 걸 얘기하죠. 땅 위에 뭘 바르는 거. 뭘 바르는 걸 포장한다 이 뜻이에요. 뭘 쌓는 거가 아니고 여기는 랩으로 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뭘 바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 땅 위에다가 아스팔트, 아스콘 이런 같은 걸 갖다가 바르는 행위를 할 때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 그래요. 이것도 개발 행위로 해서 이제 허가받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메이크업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하면 키메라처럼 하고 있으면 많이 뭐 해진 거예요? 얼굴에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지만 남편분에 있어서 뭐를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국토기법률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메이크업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키메라처럼 하고 있으려면 남편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거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럼 바로 옆집에 초인종을 눌러요. 다른 데서는 빵빵 터지는 게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밑줄 걸었습니다. 각종 저수지나 방죽 따위를 메꿔버리는 것도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밑줄 그었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습니다. 온과 X인가 봐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하면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유수면은 매립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O의 X예요. X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요. 그 가로화는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자, 토석 채취 보겠습니다.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이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봐요. 흙, 모래, 자갈, 바위 요거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무조건 토석 채취입니다. 뭐 하자? 허가받자 이렇게 되죠. 다만 동글보기 한번 쳐봐요. 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그어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제외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 이해해요? 그건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만 단서조문 설명 들어갈게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말은 잘 봐요. 잘 봐. 여기 봐요.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쭉 내면서 도로를 내면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잘라내야 된다고? 이렇게 잘라내야 돼. 자, 그러면서 이거 절토에 해당이 돼서 잘라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토지 형질 변경이다 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요? 토지 형질 변경이다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라내다 보니까 여기서 흙 모래가 채취돼야 안 돼. 이거 토석 채취해서 또 한 번 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거야. 토석 채취해서 또 한 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내용이요. 여기서 받았으니까. 이해 가요? 그 내용이요. 자, 됐어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토지 분할 나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아무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일단 건축물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밑줄 그어놓고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건축법에서 규율함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규율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규율한다. 됐어요? 자, 토지분할 갑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봐요. 동그라미 1번은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걸 한마디로 시골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자, 시골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냐고 해가는 토지분할입니다. 자, 시골에서 지 멋대로 하는 토지분할이에요. 거기다가 써놔요. 1번 옆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골에서 자기 멋대로 토지분할 이렇게 써놓습니다. 시골에서 자기 멋대로 토지분할 할 때는 그냥 한다, 허가받고 해라, 허가받고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지멋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예. 자, 동글배기 2번과 3번 묶어요. 자,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어서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라고 써놓습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에는 뭐하자? 허가받자 이런 내용입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 이렇게 써놨어요.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 뭐하자?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야. 자, 동글배기 2번 가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입니다. 분할 제한면적 네모에 꽂놓습니다.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야,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야?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낼 때죠. 원래 안 되는데 그러려면 허가받자. 대지 분할 제한면적이 있어요. 대지 분할 제한면적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건축법에 나옵니다. 이게 건축법에 나온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다? 건축법에 나온다. 지금 이어주시면 너무 고맙고 아무튼 건축법에서는 반드시 이어줘야 돼요. 이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지 분할 제한면적은 이렇게 갈 겁니다. CC가 2번 나와요. 잘 봐요. 커플입니다. 커플. CC라는 게 커플이 한 쌍, 두 쌍, 커플이 두 쌍이 나와요. CC가 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2번 나온다. 다시 한번 커플이 몇 쌍 나와요? 2쌍 나옵니다. 남자 1호, 여자 3호. 여자 3호, 남자 5호. 나머지는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아이, 그거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대답이 안 나오대. 짝. 커플이 몇 쌍 탄생했어요? 2쌍. 커플이 몇 쌍? 2쌍. 60 커플과 150 커플이 2쌍이 나옵니다. 무슨 커플과 무슨 커플? 60 커플하고 150 커플이야. 이렇게 해서 2쌍입니다. 2쌍. 위에서부터입니다. 위에서부터 따라서 합니다. 주상, 공독, 기타. CC가 2번. 주상, 공록, 기타. 60 커플 한 쌍, 150 커플 한 쌍, 2쌍. 주상, 공록, 기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물건을 쌓아놓는 그 밑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중에 자세하게 해요. 여기 보기만 해요. 이거 아마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다.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땅을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50제곱미터가 나눠졌어. 이렇게 주거지역에서. 근데 주거지역에서 50제곱미터로 나눠지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지역이라고 해봐. 시골에서는 건폐율 20% 이하로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20% 이하로 적용받으면 50 곱하기 2 하면은 10제곱미터의 집을 짓는 거예요. 3평에다가. 그러면 어디에다가 주방 만들고, 어디에다가 큰 방 만들고, 어디에다가 거실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벨트 메고 자냐? 야, 아들아 잘 잤어? 이거야? 쪼각내서 뭐하게 이걸? 쓸모없는 땅으로. 굳이 쓸모없는 땅으로 쪼각 내려면 일단 허가받아라. 이런 내용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가요. 3번. 동글배기 3번. 관계법령에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냐고 해가는 너비 5m 이하로 토지분할입니다. 너비 5m 이하로 토지분할 밑줄 그어놓고 5m 이하야? 5m 이상이야? 5m 이하야. 5m 이하입니다. 잘 봐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걸 갖다가 5m 이하 3m로 이렇게 분할한대. 3m.
3m로 분할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 분할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감한테 팔고 이거 을한테 팔고 뭐 하려고 여기다가 뭐 하려고 3m야 3m로 해서 이 고추 심을 거야? 그건 삽질해서 고랑 만들고 이랑 만들고 되는 거지. 이런 얘는 안 들었어야 되나?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지 말라 이 뜻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예. 자, 물건 쌓아놓는 행위 보겠습니다. 자, 녹지적, 관리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입니다. 미출고요. 시골이라고 써놓습니다. 잘 보세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건축물이 울타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위치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물건을 쌓아놓으려면 울타리 쳐서 쌓아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 울타리 밖에다가 이 토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적인데 시골인데 시골 중에서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농림적 빠졌지? 농림적 들어가면 안 돼요. 농림적 X 이렇게 해놔야 돼. 농림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농림적 같은 경우는 농기구라든지 농작물을 갖다가 야적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걸 갖다가 야적을 못하도록 하게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면 농사 못 짓습니다. 자, 농림지역이 들어간다 빠진다. 물건 쌓아놓기 위해서는 농림지역 들어간다 빠진다. 빠진다. 잡아주셔야 돼. 예, 빠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빠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빠진다. 자, 이런 것들 할 때는 뭐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 받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 자, 지금 어디를 딱 보냐면 364쪽을 봅니다. 364쪽을 봐요. 364쪽. 364쪽 봤어요. 364쪽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밑에 제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 이렇게 나오죠. 자, 01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옵니다. 네모한번 엮어놓고 오른쪽 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네모 딱 엮어요. 네모 엮었어요? 네모 엮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잠깐 이제 여기 봐야 돼요. 자,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자, 이게 땅 건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삽하고 포크레인 형태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개발행위를 뜻한다. 자, 개발행위는 저하고 같이 따라서 합니다. 건물 토토토. 건물 토토토.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도시군수에 허가받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허가받자. 도시군수에 허가받자. 잘 봐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부한 거에서만 제가 질문을 하지 공부 안 한 것 가지고 질문 안 해요. 대답하셔야 돼. 우리 여기 학원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집도 있고 하던데 그 건물 내가 사가지고 건물을 좀 더 규모 있게 멋지게 지으려고 그래요. 또는 우리 여기에 학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하나 매입해가지고 단독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중국집을 사가지고 상가를 지으려고 하거나 단독주택을 하나 바로 여기서 가까운 지역에 단독주택을 하나 매입해서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건축 허가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요? 자, 이거 상가 짓거나 저기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사가지고 바로 여기서 가까운데. 건축 허가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요? 에? 다시.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대답을. 자, 여기에 상가 지으려고 그런다니까. 건축 허가 받아? 개발행위 허가 받아?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고? 여기 있잖아. 아파트 단지를 힐스테이트가 현대건설이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요.
한 860세대를 공급하겠대. 두정동에서. 두정동 있어요? 네. 두정동에서 현대 힐스테이트를 분양하겠대. 개발행위 받아요? 건축허가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받습니다. 지금 우리 배운 거 건축허가란 말 제가 한 적이 없어. 뭐만 했다? 개발행위 허가만 했다. 개발행위 허가만 했다. 여기서 바로 옆에 중국집 있는 그 건물을 사가지고 상가 건물 5층으로 지으려고 한다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건축허가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학원 뒤쪽으로 해서 좀 걸어가니까 단독주택이 나와요. 단독주택 하나 사가지고 멋지게 지으려고 그래. 2층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요? 건축허가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내용 이해 가요? 왜 근데 찝찝해 하는구만 분위기상. 그 건축허가 받는 건데 개발행위 허가라니 말이나 되냐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데 제가 에?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해줘야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거야. 에? 에. 우리가 자기 에? 여기서 제가 이거 할 때 건물 토토토 해가지고 누가 한다, 개인이 한다, 무슨 단체가 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 봐요. 우리 젊으신 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말이죠, 공부를 하면 대체로 보면 30대 초반까지 젊으신 분들이 그냥 갖다가 밀어붙이면 말이죠, 성적이 빨리 나옵니다. 합격하는데 아주 빨라요. 근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은 경험이 많아요. 이걸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경험이 많은 걸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알려주면 봐요. 젊으신 분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아는 게 있어 없어? 경험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대로 입력이 돼요. 건물 짓는 거 개발행위라고 한데 오늘 배웠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많거든. 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건축물 건축할 때 개발행위 허가라니 저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대로 입력이 돼야 돼. 제가 알려드리는데도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나와요, 성적이. 빨리 이게 앞당긴다고.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진천군에 가는데 임야를 샀어요. 갑이라는 자가. 임야를 사가지고 펜션 겸 해서 이 단독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요. 임야입니다. 그러면 갑이 자 행정청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전원주택 지으려고 그럽니다. 개발행위 허가 나와요 했을 때 대화를 해줘요.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갖다가 받으러 왔습니다. 임야인데 뭐라고 말하는지 담당자가 그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이요 그게? 그러면 극적극적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고 가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을 써줘야 전문가의 냄새가 난다.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건축허가라는 말은 어디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 건축법에서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얘기를 안 해. 왜? 그때 나와야 되니까. 건축법 할 때도 결석해버리니까 다 얘기하면. 일단 건물 짓는다 하면 무슨 허가를 받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자 이렇게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따르세요. 건물 토토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물 토토토. 물건의 적치. 물건 쌓아놓기. 건물 토토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건물 토토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 받자. 잘 봐요. 자 좋습니다. 자 건축허가 다음에 얘기할 거야. 다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틀리느냐 다 이거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요. 자 우리 개발행위가 일어났다. 원룸을 짓는다.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막 짓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어떤 구역에서 개발행위가 원룸 등을 지으면 이 도로도 설치해야 되고 상하수도 설치해 줘야 돼요. 또는 도로 2차선을 갖다가 8차선으로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이런 유유지역이겠죠. 이런 유유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에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 지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아파트 짓는 것도 개발행위라고 그랬어요. 이해 가요?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도로 내고 학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들어오는데 학교도 설치하고 도로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 이해 가요? 이렇게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기 곤란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요. 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구역으로, 기반시설 설치라는 말을 법률용어로 부담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잘 갑니다. 다시 봐요. 적을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뭐냐면 체계도 그림이야. 국토교육법률의 체계도 그림이, 이 체계도에 관한 이 그림이 언제까지 완성이 되면 되냐면 6월 말까지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각자들 A4 용지로 앞뒷면으로 빼곡히해서 한 장으로 딱 이걸 정리를 해야 돼.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 지금 그릴 거 없고 각자 그려야 돼. 각자 그려야 됩니다. 못 그리겠다 하면 제가 해주겠는데 이걸 사진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휴대폰 있죠?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하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4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남의 거 그린 거 가지고 들어봤자 이게 눈에 안 들어와. 자기가 직접 해보세요. 약자로 자기가 줄여보기도 하고. 이걸 6월 말까지 해주시는 분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못하겠다 하면 제가 해서 나눠드립니다. 저보다도 더 자세히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에도 그림이 그래 완성해야 돼. 6월 말까지 완성하면 돼요. 시간 충분합니다. 반팔 입을 때까지. 자, 잠깐 저기 봐요. 자, 개발행위가 일어납니다. 개발행위가 일어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림 잘 봐야 돼요. 그림. 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자, 주거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백화점도 있고. 천안에 백화점 있죠? 무슨 백화점 들어왔어요? 신세계 들어왔어요? 제가 사는 세종시는 20만 밖에 안 되니까 언제 백화점 들어오겠어? 백화점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어요. 이와 같이 상업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공장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입니다. 잘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납니다. 개발행위가 일어나는데 이런 지역에 이 주상복합 50층 건물입니다. 50층 건물. 이 50층 건물이 몇 개 동이 들어오냐? 10여 개 동이 들어옵니다. 10여 개 동이 들어올 때 지금 현재 나 있는 2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15층, 20층 건물이 무더기로 쓰러져 내려요. 내용 이해 가요? 머릿속에? 네. 자,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게 들어오면은 초등학교를 확보할 수 있는 이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확보 면적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내용 이해 가죠? 잘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천안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없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전부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걸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 이해 가요? 잘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조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할 수 없어야 된다니까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포인트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즉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잘 보세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것은 밀도라는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밀도는 건축물의 밀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밀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하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즉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내용 됐어요? 잘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어야 됩니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구역이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O요, X요? X. 왜? 녹지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 외의 지역은 무조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논밭만 있다 산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격자형으로 도로도 내고 학교도 설치하고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죠. 따라서 그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가 되어지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지정을 누가 하는 거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자, 지정은 누가 한다? 개발행위 허가권자 불러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내용 됐어요? 다시 갑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64쪽 364. 자, 364쪽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 나오죠. 자, 거기에 의의가 나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네모 엮어 놓습니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대상으로 건폐율 동글배기, 용적률 동글배기입니다. 강화 네모 엮고 별 붙입니다. 강화를 뭘로 고쳐서 틀린 문장 고르기? 완화로 고쳐서 틀린 문장 고르기. 강화요, 완화요? 강화요, 완화요? 강화입니다.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 한가로 2번 들어갑니다. 지정권자 및 지정 대상.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밑줄 그어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를 얘기하죠. 그래요? 자, 이 도시군수는 주거, 동글배기, 상업, 동글배기, 공업지역, 공업, 동글배기 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죠. 다시 한번 밑줄 그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밑줄 그어요. 자,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 오른쪽 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갑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기반시설 부담구역 네모 엮어 놓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자, 밑줄 쫙 꺼놓고 위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별표.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내도 지정할 수 있다. 기출문제입니다. OX. 그렇지. 내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이게 바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밑줄 그었습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입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에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원수 및 출구해야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다음 거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잠깐만.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OX. 틀렸지? 시도지사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징그러. 다시 한번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OX. 여기서 누가 지정한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토기법률 마무리 짓습니다.